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아마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강릉 옥계항에서 무려 코카인 2톤이 압수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럼 이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잡혔다라고 얘기하니까 첫째, 이거 설마 한국에 풀려고 했나? 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일단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좀 불가능했다라고 믿어졌던 이유는 2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대한민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코카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둘째는 다른 나라에 풀려고 라는 생각인 거죠. 다른 나라에 풀려고 했다가 뭐 실패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잠깐 정박을 했거나 다른 나라 가기 전에 뭐 이런 방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뭐였냐면 2톤을 한 번에 안 줘도 되잖아요. 분할이죠. 분할 던지기를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톤을 다 던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일부만. 그러면 문득 든 생각은 처음도 2톤이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온 게 2톤 이상의 양이고 이미 일부는 던졌고 던지려고 하다가 못 던진 것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일단 시작은 됐습니다. 현재 외신 보도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코카인이 각 나라마다 가격은 달라요. 근데 외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1톤이라고 하면 코카인 1톤 정도면은 약 3억 4천만 달러라고 해요. 하나로 약 4,9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럼 2톤이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얘기하는 평균치의 가격이고요. 나라들마다 가격은 다른데 그냥 어쨌든 나라마다 수요의 가격이 따로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 코카인의 양은 2톤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약 1조 4천억? 그러니까 1조가 훨씬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에 풀리는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어쨌든 들어온 건 사실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할 수 있었던 집단? 오더를 내린 거잖아요. 2톤 줘. 2톤을 줄 수 있는 나라도 있고 2톤을 받을 수 있는 집단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소화한다라는 가정이라면. 근데 그게 하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 영화 드라마였죠.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수리남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대부분의 코카인이 미, 유럽, 남미, 북미죠. 미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유럽 이런 대륙에서 대부분 많이 퍼져 나갔죠. 근데 그 요즘에 멕시코랑 미국 국경이 엄청 강화됐어요. 그래서 설마 이것 때문에 물량을 이제 위에다 못 뿌리니까 이 양 자체를 아시아 쪽에다 던지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함께 들어왔던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전달됐던 양에 비해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코카인이 들어왔던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선례들의 적발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100kg짜리예요. 100kg도 엄청 많은 겁니다. 100kg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톤 단위니까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뉴스에서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잡았나거든요. 미 연방수사국 FBI랑 그리고 미국의 이제 HIS죠. 국토안보수사국. 이곳에서 첩보를 받고 한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너희 강릉 옥계항에 어떤 배가 선박을 할 텐데 들어올 텐데 정박을 할 텐데 여기 검사해봐라, 확인해봐라, 체크해봐라. 이 안에 마약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오전 6시 30분 이제 해가 뜨고 있을 때였죠. 이게 실제 수색 시작했던 장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실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게 됐던 건데 얘네들이 처음에 정박을 할 때 화물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화물 어딘가 내려놨다는 얘기잖아요. 화물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사진을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2톤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묶음 형식으로 전부 나눠놨고 패키징이 되어 있죠. 저걸 또 뜯으면 그 안에 또 벽돌 모양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저 패킹을 뜯으면 이렇게 벽돌 모양의, 그리고 다 브랜드 로고들이 다 박혀 있어요. 명품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 뭐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브랜드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하나 이제 그런 뭐랄까 벽돌 형태의, 평균적으로 3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당. 그리고 저 비닐 패키징 묶음 자체가 총 56개가 나와서 대략 2톤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수색을 하고 나서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1톤만 발견했어요. 1톤. 근데 찾아보니까 더 있었죠. 추가로 발견해서 최종 2톤. 뭐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어마어마한 양을 숨기고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승선원은 총 20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모두 다 필리핀 국적의 사람들이었었어요. 현재는 경찰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있죠. 선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이들에 대한 지금 마약 시험 이제 검사 결과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도 마약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통신기기에 대한 모든 포렌식 작업을 거치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다가도 던졌냐 안 던졌냐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디에 가서 뭘 던지려고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 안 던졌을 수도 있잖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혹시 몰라서요. 이게 분할 던지기였으면 우리나라에도 일부 던졌을 수도 있잖아. 혹은 던지려는 시도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던지기 전에 첩보가 들어와서 강릉에서 잡힌 거잖아. 그거 제가 조금 있다가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이라면 우리나라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배가 어디 거고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배의 국적 자체는 노르웨이입니다. 32,000톤급 화물선으로 확인이 됐고요. 분명히 화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내용들이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래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게 외부에 지금 보도자료에 나왔을 때 지난 2025년 1월입니다. 2025년 1월에 멕시코에서 출발을 했다. 그 국경지역에 멕시코에서 출발을 했고 1월에, 그리고 이게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을 경유해서, 그리고 저기 우리가 지금 봤던 옥계항, 강릉이죠. 항에 정박했고 최종 목적지는 남미 페루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떠나면 거기에 도착하려고 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기사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뭐 틀린 내용은 절대 아니겠죠.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이거 개인이 어떻게 찾냐, 또 이거 가지고 저한테 이제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적이니까 제가 뭐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아시죠? 사이트. 그 플라이 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항공기들 위치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가 어디로 가고 있다면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몇 시에 도착한다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이 든 게, 혹시 배도 있지 않을까? 항공 시스템도 있으니까 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요, 전 세계 지금 현재 배들입니다. 엄청 많죠? 이제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 좀 찾아봐야 되니까, 옥계항. 그래서 이거 일부 결제를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는 했습니다. 결제 지금 미리 해놓은 상태고,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들 좀 확인해봤어요. 여기 지금 강릉이었죠? 강릉 옥계항, 여기입니다. 옥계항에 들어왔던 배들을 좀 체크를 해본 건데요. 밑에 내려봤더니 여기 도착이라고 적혀 있어서
도착한 배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적 4월 2일 6시 13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덮친 거예요. 미리 다 정보를 들은 거죠. 미리 이제 연락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가고 있다. 잡아라. 이게 돼서 준비하고 있다. 바로 들어가서 바로 잡으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릉 옥계항에서 우리나라로 던지게 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강릉 옥계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잡은 거니까 던진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태는 여기서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 배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던 이유가요. 이게 이제 생긴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실 텐데 이름이 이제 루니타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배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이 동일하게 루니타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해요. 루니타호.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배다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옥계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는 확실히 팩트로 정리를 했어요. 강릉에서 우리나라의 마약은 못 던졌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던지려는 시도가 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결제해놔서 내용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도착했고 막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정박한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3월 28일 날. 그리고 3월 30일 날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게 옥계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어딘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하루 23시간 정도 정박했다. 그 전에는 11시간 50분 정도 정박했다. 그 전에는 하루. 그 전에는 뭐 8시간 59분 정박했다. 이런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루니타오고요. 움직인 거 보이시죠? 들어왔던 루트도 나오거든요. 요 뒤에 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쭉 와가지고요. 중국으로 먼저 간 게 아니었어요. 쭉 와서요. 일본도 안 거쳤습니다. 태평양 건너가지고 쭉 와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데가 따라가 볼게요. 이거 쭉 도착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당진 쪽 어떤 항구에다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서 정박을 일단 먼저 했던 건 확인이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정박을 한 다음에 다시 나갔죠. 쭉 나갔다가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상하게 뺑뺑이를 좀 돌아요. 뺑뺑이를 좀 돌다가 다시 쭉 한국 쪽으로 오다가 다시 유턴을 해요. 이거 보이시죠? 저도 제가 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루트가 왜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뭐 정보망이 더 이상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서. 첫 번째로 가능성은 있어요. 태평양 건너와서 우리나라를 일단 먼저 여기 들렸을 때 이곳에서 뭐 수리를 했을 수도 있고 오래 왔으니까 뭔가 뭘 넣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가능성은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이곳에 정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드렸던 옥계항에서 던졌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가서 지금 이 해상구역 자체는 제 판단이 맞다면 이거 대한민국 영해거든요. 한국 영해인데 이곳에서 왜 이런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돌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혹시 이곳에서 접선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거를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만약 우리나라에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예요. 이때가 분명히 조사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옥계는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그 다음에 행선지로 갔던 부분들은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총 2군데를 들렸어요. 첫 번째 이곳. 저도 잘 모르는 데입니다. 이곳에서 잠깐 있다가 되게 짧게 있었죠. 시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를 나와서 남부 쪽에 있는 항구를 한 번 더 가죠. 그래서 이 항구에서 정박을 또 했다가 그 이후에 이동을 했던 데가 여러분이 보시는 옥계항입니다. 장담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문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2톤이 다였을까? 라고 한 거죠.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던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완전히 안 들어왔다라고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 하나 들렸다라는 부분, 누군가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뭐 경로를 세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아시장 개척할 때 확실한 건 평택 쪽에, 당진 쪽 평택 쪽에 이쪽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도 코카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통과해서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문점 첫 번째는 작은 항구다 보니까 검색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여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FBI 정보에 따르면 중국 밀반입을 하려다 실패를 했고 그러다가 옥계항에 그렇게 조금 멈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톤에 대한 게 확실한지 아닌지도 지금은 아닙니다. 더 던졌을 수도 있으니. 자, 이게 일단 제가 추적했던 내용이고요. 이거 뒤에 쪽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게 남미, 멕시코 쪽이고요. 이제 발표된 대로 에콰도르도 들렸다가 페루 쪽도 들렸다가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왔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를 들렸으니까 우리나라가 형량이 적어서 그래서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형량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완전히 낮은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완벽히.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약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검거된 사례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름이 오비오와 프랭크 찬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막 코카인도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불법 약물을 유출했던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검거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막 속여가지고 막 밀반입시키고 있던 사람, 되게 유명했던, 당시에는 그랬는데 송환돼가지고 2008년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그 혹시 그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 막 뿌렸던 이모 씨 있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징역 23년형이고, 그리고 동남아에서 그 마약 팔았던 김영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년.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담배로 위장해가지고 필로폰을 계속해서 밀수했던 사람이 일당 자체가 25년에서 30년형을 선고했거든요. 이게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양을 가지고 형량을 계산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우리나라에 뭔가 반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이라도 포착이 되면 사실상 법상으로는 사형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사형은 선고 안 하는 나라니까. 다만 이 정도 양이면 무기징역형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분명한 건. 자, 그러면요. 뭐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코카인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이었죠? 어떤 분이, 좀 높으신 분이 마약이 우리나라가 5배밖에 안 늘었다, 막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명이 5명으로 늘었다는 건 5명 다음은 5 곱하기 2가 아니고요,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은 세제곱이요. 그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거기를 못 막는 순간 폭발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해외 사례도 펜타닐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이요, 매년 평균적으로 2만 명이 넘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마약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물 중독자 수가 약 추정치로만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이요, 하는 사람 말고요, 하다 중독된 인원만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혼자 하지 않고 주변에 자꾸 퍼뜨리는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말 그대로 답이 없죠.
언론 뉴스를 봤더니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사회적 시스템, 정부의 시스템이 없다. 혼자 끊는 건 안 된다. 다시 재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기준으로 마약 재범률이 32.8%라 진짜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못 막는다고요. 이거 제가 왜 못 막는다고 얘기했는데 전 방송 보셨죠? 그 이후에 제보가 엄청 들어와서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우리나라 마약 못 막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외부에선 들어오죠. 좌천되신 경찰분 보셨어요? 나도 이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도 이해가 안 가요. 외부에선 들어오고 있고 국내 내부에서 팔고 있죠. 검거? 저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마약 사범들 강력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면 뭐예요? 감방 가서 뭐예요? 마약해요. 이거 제가 진짜 그때 방송하고 충격적이라고 얘기해서 제보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좀 놀라지 마세요. 그 안에서 일명 황금 제조 비율이 있대. 뭐 하냐면 코킹합니다. 이거 자기들 말로는 캔디라고 하죠. 엑스터시. 약 70% 효과가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정신질환을 말하고 병원 가서 이 병원도 확인 중입니다.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이 병원.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면 바로 약을 준대요. 그래서 4가지 약을 비율로 섞어요. 빻아가지고 그리고 코킹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약을 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펜타닐 확인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를 받아가지고요. 빨아서 씹는데요. 이게 뭐죠? 그럼 강력 처벌하면 뭐예요? 이거 나중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강력 처벌해가지고 감옥 보내놔도요. 감방 안에서 또 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다가 검거, 감방에서 하다가 출소, 나와서 또 함. 지금 이거거든요. 시스템 불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를. 안 돼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장벽을 높게 세우고 막고 있다. 솔직히 제대로 막고 있는 건지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분명히 좌천되신 그 사례가 나와가지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게 진짜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감방 가서 무료하죠? 애들이. 거기서 저 코킹법 배워서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아이고, 감옥을 보내놨더니 마약을 배워 나와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이 병원 하나 조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확인을 해보려고 여기 무슨 정신과 되게 큰 병원이거든요. 정신과 특화된 병원인가 봐. 되게 그것만 있던데? 내과랑? 내과랑 정신과밖에 없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 70% 효과 있다 그랬죠. 뭐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회에 나와서도 한대요. 왜? 이거 사회에 나와서 왜 하게? 사회에 나와서 저걸 해요. 왜? 보호관찰을 하니까. 보호관찰 해가지고 나왔는데 마약 나오면 안 되잖아. 그 기간 동안은 저거 해요. 저거 하면 검출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나도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검출이 왜 돼? 정신과 약인데. 자기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럼 궁금하죠? 아니, 이게 나와가지고도 어떻게 처방을 받아요? 왜 못 받아? 감옥 내 기록이 있잖아. 병원 가가지고 이 병원이 계속 줬잖아. 이런 거 받았으니까 주세요. 그럼 당연히 거기 병원에서 다른 새로운 병원 가도 주겠지.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에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긴 게요. 보호관찰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호관찰하고 있을 때 마약 검출되는 애도 없거든? 이거 웃기지. 마약으로 나와서 보호관찰을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 받아요. 마약이 안 나와. 확인이 안 돼. 근데 왜 마약 사범은 줄지가 않을까? 이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조만간 이 병원 털 거야, 내가. 이거 털면 뭐예요? 근데 어차피 또 뭐 방법을 찾겠지. 이거 되게 어이없죠? 그 안에서요, 열심히 저거 만들어서 파는 애들 있어요. 외부에서 돈 받아서. 영치금. 그 안에도 약쟁이가 약을 판매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조해서 팔고, 그거 갖고 와서 사고. 뭐 저거를 사는 게 뭐 표현이 우표라 그랬나? 뭐 우표 가지고 산대. 뭐 그런 식이 있대요. 뭐 저도 이거 뭐 자세하게는 이제 나중에 방송에서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오는 오고 있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코카인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요. 뭐 이번에 FBI가 도와줬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과거 기사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코카인 100kg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거 충남 태안항인데 100kg 이제 압수를 했어요. 이제 밀수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콜롬비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싱가포르 들렀다가 한국으로 왔던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필리핀 승무원이었어요. 20명.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제가 그래서 던지기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던진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몇 톤을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카인이 한 100kg 정도는 분명히 밀수가 되고 그 정도의 소비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마약을 제조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저도 이게 되게 충격 먹은 건데, 자꾸 잡으니까 약을 물에 타요. 물에 탄 다음에 옷을 막 적셔요. 그럼 거기에 약이 묻어 있겠죠. 그걸 패킹을 해가지고 그냥 공항 타고 들어와요. 옷이다, 젖었다. 그거 한국 들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빨고 뭐하다 보면 그게 하수에 계속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약은 하수로 넘어가요, 처리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수 처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하는 일인데, 전국 각지 하수 처리장 있죠? 하수를 채집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제해서 마약류 농도를 체크합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하천에 나오면, 그냥 일반적인 마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곳에서 필로폰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코카인은요, 무려 매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코카인이 나와요. 이게 지금 원래 예전에는 일부 지역들만 나왔는데요, 얼마 전 세종시에서 나왔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약 청정국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공급, 수요 법칙이죠. 수요인들도 문제기는 해요. 이 사람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단어 제가 사진은 못 보여드려. 너무 너무 좀 그래 보기가. 코카인 질병이거든요. 이거 구글에 검색해서 사진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사람 어떻게 되나. 이게 안 하셔야 돼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하면 어쨌든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어차피 사라질 문제인 거니까 제발 자기 몸이나 건강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약간 이거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막 웃으면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한 약만 한다, 자기들도 건강관리 하려고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다 진짜 골로 간다고. 저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약쟁이들이 뭐 하냐면 자기 약을 제대로 팔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수익이니까.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진퉁, 짝퉁을 구별하거든? 야, 여기 A 약, 얘가 파는 거가 진짜, 얘가 파는 건 가짜야. 이거 펜타닐 섞은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다 중독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네가 그냥 중독 안 되는 약인 줄 알고 자기 혼자 그냥 이거 그냥 괜찮은 거 하고 먹었던 거에 펜타닐 있으면 본인이 펜타닐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약은 계속해서 역시 이상의 것들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당신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나는 주사 꼽는 건 안 해. 주사 아니라니까 펜타닐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진짜 좀 안 했으면 우리들도.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수사하는 사람 좌천시키고, 그죠? 우리 그 PD수첩인가? 한번 봐보세요. 좀 충격적이긴 해요. 국내에서 하는 애들 검거하고 재판받고 감옥 보내고 감옥에서 마약하고 나와서도 하고 보호관찰 제도 피하고 그 기간 끝나면 또 하고 검거되면 또 징역 가고 악순환이죠.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약은 혼자 안 해요. 계속 누군가를 합쳐요. 안 했던 사람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 대한민국은 마약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법적 처벌, 약쟁이들 안 무서워합니다. 지들 말로는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오늘 뭐 코카인이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드렸고요. 옥계양에서는 보셨죠? 분명히 거기선 못 던졌을 것 같다. 단 의심이 가는 게 해상 그리고 항구에 정박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톤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 꼭 2톤만이다 라고 할 수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남미에서 아시아도 더 돌리는구나. 과거의 양보다 훨씬 양을 높이고 있구나. 제가 조만간에 그 말씀드렸던 교도소권 제보, 그 병원과 관련된 내용들 있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거 했다가 그 내부에서 막히면 저에 대해서 원한을 되게 품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지어서 감방 가면 참회하고 반성하고 정화돼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라고 가는 데지 휴가 보내주는 곳 아닙니다. 감사합니다.